집단 오찬? 집단 오찬.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 오늘 뭐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하자. 그래? 네, 일단은 이 자리는 그 뭐 얘기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얘기 방식을 어떻게 할까? 얘기 방식? 산별적으로 할까? 아니면 한 작품 한 작품씩 이제 산별적으로 해요, 찍어가면서 산별적으로? 네, 그렇지 나. 산발적으로 하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아 나는 오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난 지금 이거 정말 처음에 딱 뭐냐 저기 DP 했을 때 크리에이터가 올라와서 말을 하기를 여기에서 이제 밑에 사람들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써야 되니까 DP한 작업을 왼쪽으로 치워달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부터 뭐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어. 다안 왔었으니까 내가 오늘 보고 우리가 저기까지 쓴다. 누가 저기다 막 해버린 거야 다. 진짜? 아니 근데 왼쪽으로 치우면은 우리 거만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섞였어? 처음에 큐레이터 하시는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단독의 전시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되게 막 꼰대 같은 말은 님들은 재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기본으로 전시하는 거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라. 너무 쪼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거를 도록을 저기 위에 화이트 박스 위에서 올려놨는데 치워달라 그러는 거야. 오프닝 때만 치워달래. 근데 왜 오프닝 때만 치워달래.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오프닝 때 많이 오니까 2층만 독립적인 전시라는 거를 아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아래 전시 성격이 보이는 것도 같은 게 저희 작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질감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저것 되게 먹어치우는 약간 그런 전시 같기도 하고. 정말 참 알 수가 없네. 근데 이게 참 오답인 것 같은 게 뭐냐, 우리 여기 전시공간 8명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애초에 홍성민 선생님이 제대로 전달 안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딱히 그 큐레이터를 막 욕하기는 정말 저희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엄청나게 욕할까요? 그리고 뭐 아예 주제를 선회한 거 어떨까요? 저희 작업들 그냥 예전에 미처 다 DP하고 설명할 시간 없었으니까 지금 할까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게 서지현 씨의 총 3점. 저거 오늘 처음 보고. 저도 지훈 씨 작업 지금 처음 보고. 제목이 뭐였더라? 성모 마리아? 조토. 쪽도? 저게 원래 책에 수록된 그림을 모사한 거죠. 어떤 그림? 조토마케 부다사이. 지오토라는 엄청 유명한 옛날 사람 그 그림. 그거가 모작이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저걸 팔레트 하나 쓴 거고 그 둘을 총합해서 저 시성이어로 쓴 거야. 근데 저거는 내가 아까 말한 그 마크 로스크. 근데 마크 로스크를 모방한 건 아니고 난 지금 약간 세계를 통해서 미술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그때 보영 씨가 의도했던 회화도 약간 미술사를 통합하는 회화로 아, 약간 어떤 시대 감각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아갈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과거의 것을 어떻게 전유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 특히 그게 회화라는 특징적인 양식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화는 워낙 예전부터 많이 있을 수도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 미술 매체 중 하나인데. 그리고 애초에 약간 미술사라는 게 특히 회화사 같은 경우에는 회화라는 매체를 다루려면 굉장히 커다란 레퍼런스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실 그걸 갖고 뭘 하기엔 너무 그게 존재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뭘 하려다가 실패한 이미지 같은 걸 뭐라고 실패한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설명을 잘 못할지도 모르고 맨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뭐 모사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저 오른쪽 왼쪽 두 개가 네가 새로 첨가한 그림. 가운데 게 내가 왼쪽으로 그리는데 사용한 팔레트 같은 개념. 아, 난
그럼 저 중간에 있는 회화는 그러니까 저게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놓여있는 회화가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만약 퉁쳐서 얘기를 하자면 중간에 있는 회화는 저기까지 다다르기 위한 어떤 과정의 그런 캔버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히겠는데 사실 그건 모르는 거지. 내가 저걸 먼저 그렸을지 아니면 왼쪽을 먼저 했을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일단 칠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을 줬다 칠했을지. 근데 어차피 이렇게 세 개를 놓으면 그렇게 읽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저 캔버스가 이렇게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되게 약간 선형적으로 약간 놓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저는 교토의 작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떤 미술사의 맥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때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미술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성이랑 연루된 무언가인데 얘가 작품의 배치도 선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런 시간성이라는 거를 되새김질하기에는 뭔가 약간 여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저 작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굳이라고 하면 좀 뭐하는데 나는 일단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회화사 책이 이렇게 시공학체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저 회화란 말이야. 근데 저 조토가 어떤 3차원이라는 개념이나 어떤 종교화를 그리다가 이제 신에서 약간 인간으로 초점이 넘어오게 된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도 조토에서 세상까지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생뚱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레퍼런스로 접하는데 그게 할지 저걸 고르면 저게 또 모양도 뭔가 정말 엄청 평면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5시에 오픈이 여기 짜면 잡아요. 그래서 모여서 오픈이 아니, 그렇죠. 네, 좀 더 줄이죠. 우리 토론 끝나고 바로 원위치 시켜놓고 하면 되잖아요. 네. 좀 줄이고 올게요. 네. 어떻게 할까? 그때 강행해 너희들은? 어떤 거요? 5시 오픈이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그냥 그냥 얘기하고 계속 저거대로 하면 돼요. 그냥 먹을 거나 가져와서 먹으면서 얘기해. 먹을 거 가져올까? 먹을 거 가져오죠. 일단 좀 더 오프닝 얘기하다가 저기서 공수해 오면 되겠다. 확실한데 다 먹어봐. 확실하게 저희 기승적인 성격을 세 번째 이미지일 경우에 참고한 레퍼런스가 있어? 세 번째? 너무 마크 로스쿨 민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마크 로스코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저게 추상회화로 분류되는 마크 로스코의 회화긴 한데 따지고 보면 구상회화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참조한 이미지가 이미 제시돼 있으니까. 근데 저 세 번째를 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저 첫 번째 이미지랑 저 세 번째 이미지랑 성격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란 말이야. 저 이미지는 저 그림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뭔가 색이나 어떤 미술이라는 게 관점이 완전히 미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뭔가 그 뭔가 제의 뭔가 그런 걸 할 때 저 그림이 그렇게 뭔가 쓰다시피 물감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저 세 번째 그림은 물감 자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특히 마크로스코가 좀 색채에 대한 뭔가 생명력, 작업 그 자체에 대한 생명력을 엄청 강조하면서 그것처럼 다뤘는데 뭔가 태도나 관점이나 첫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이랑 엄청 대비되는데 내가 뭔가 그 궁금한 거는 저 사이에 있는 그 대비되는 이미지 사이에 있는 저 가운데 저거는 뭔가 난 좀 평면적인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두 개가 엄청 다른 성격의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야. 라고 하면 되나? 모르겠어. 근데 미술사적 맥락으로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일단은 저게 세 개가 다 이어진 거잖아. 어찌됐든 정말 성격이 다른 거지만 그것도 난 나 뭔가 그림을 좀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뭔가 첫 번째 거는 내가 추상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약간 뭔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백지 형태의 캔버스라고 거의 백지에 가까운 캔버스라고 생각을 했고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과정으로서의 팔레트 그리고 첫 번째 놓여있는 거는 그 팔레트에 대한 결과물로서 튀어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약간 과정상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관없지. 아무튼 해보면 되죠. 근데 굳이 대비되는 그 두 작품을 이렇게 전시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상관경 당연히 있지. 얘 해서 저걸 종합으로 저게. 전시 전체 총 기획자가 이영국이래요. 아 정말? 아 부질러 봅시다. 저런 뭐야? 통수. 이게 바로 대반전. 우리 연설까지 하네. 와인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 내가 물어봤거든. 방금 한 10분 전에 전시 기획자 도대체 누구예요? 사진실의 오동석 쪽일 거야 아마. 저건 날림. 얘기 다 했어? 지연이 작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하는 중이에요. 아 내가 들었던 얘기는 저게 저 비례가 잘못 계산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맘대로 그린 거니까. 내가 이 작은 도판으로밖에 지오토 회화를 접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맘대로 그린 거고. 근데 그거는 마크로 스쿨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크로 똑같은 거. 약간 뭐 제3세계인의 울분 같은 거. 약간 미술사 책도 사실은 요만한 책이고 저게 도판에 있는 것도 사실 11cm, 뭐 14cm 이런데 내가 디테일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란 게 사실 저거를 실제로 보고 그리는 거랑 내가 도판으로만 접하고 보고 그리는 거 그리고 애초에 저 두 개를 같이 논다는 저 마크로스코 회화처럼 보이는 거랑 저거랑 같이 논다는 발상 자체가 약간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3세계에서 접했을 때만 배치할 수 있는 약간 무책임한? 관람자들이 너 작업을 보고 어떤 특정한 지점을 사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밖에 없어. 그냥 좀 오히려 어떻게 읽힐까? 저는 관람자로서 약간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 두 개 다 빌려온 거잖아. 그리고 두 빌려오면 과정으로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거잖아. 약간 뭐 조형이나 이미지를 빌려온다는 그런 맥락 그리고 그걸 회화로 그려서 뭐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들 같은 게 관람자로서 들기도 하네요. 빌려온 거 그리고 저 웃긴 건 세 번째는 빌려온 게 아니지. 근데 빌려온 것처럼 보이니까 이다고 생각했어. 어찌됐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서양 미술사를 베이스로 한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팔레트는 약간 장난으로 놓은 것 같고 그럼 이따 더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럼 나도 신대식 거 얘기할까? 좋아요. 형은요? 아 저는 맨날 저. 왜 그런 눈으로 쳐다? 설명해. 네, 뭐 간략하게 설명문에서 사실은 설명이 되고 있잖아.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도라든지 약간 좀 밑장을 좀 까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난 이런 게 싫어. 작동 방식만 알게 되면 누구나 의도나 그런 거를 확연히 알게 될 텐데 간단하게 저기에 홈페이지만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지.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 작업에 대한 소개는, 그러니까 이 작업에 대한 소개 안에는 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든 방식과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가 나와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의 언어로 일부러 적어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게 일부러 적어놨죠. 왜냐하면 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이거를 전시장을 끌어오거나 이거를 내가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을 받으면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컴퓨터에 깔리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는 어떠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딱 정확히 10분간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시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모니터랑 프린터로 출력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않고 있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휴식하고 있는 시간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방금 감각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그 비물질적인 디지털 시대에 들어간 것인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약간 형식이 뉴미디어니까 뉴미디어 형식으로서 그 부여하고 싶은 감각적인 지점이 어떤 지점이 시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각은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다양한 신화들이 있죠.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신화. 그런 게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방에 본인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간에까지 침투를 했다는 걸, 그런 걸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은 측면도 있어요. 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자기계발서의 시간에 대한 내용이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공간 내에 내가 항상 있었던 공간에서 내가 다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공간이 그러한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자기계발서라는 신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형이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둔 어떤 뭐 경구나 이런 것들이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프린트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형식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그 프린트돼서 나오는 그 출력물들을 묶어서 나중에 뭐 출판물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배포를 해도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형이 애초에 의도했던 어떤 사적 공간 안에 뭐 아까 말했던 어떤 자기개발에 관한 신화라거나 혹은 자본주의가 주장한 어떤 감각체계 이런 것들이 사적인 공간에까지 투여된다는 그런 맥락에도 좀 어긋나는 거니까 만약에 그 프린트된 출력물들은 뭔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유를 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애초에 맥락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는 내 출력물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건 그 사람이 자기 공간에 있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출력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형이랑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긴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뭐 백신 같은 것도 맨날 막 업데이트 되고 바이러스도 백신 뭐 업데이트 되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실제 그 웹상에서. 그러면 지금 형이 만든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내가 했던 거는 잉여들을 위한 시계 1이었잖아. 지금 1.1로 업데이트 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이 공식되죠. 원래는
기획하고 있던 거는 새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자기개발서 서적이랑 묶어서 내 걸 CD 케이스로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포를 하는 식의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 방식으로 다양한 또 작업들을 구상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전에 발표하셨던 1.0이랑 1.0 버전이랑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1.1 버전이죠. 그치.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프린터가 되게 큰 의미였지, 이 작업에서. 프린터로 출력된다. 근데 이제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저 프로그램은 그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간을 포함한 이제 그 회사나 학교나 이런 공적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을 때도 가능하게 이번에 개발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전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사적 공간에서만 가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적 공간에만 가능하게 또 프로그래밍이 돼요?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 또 바이러스가 인식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프린터로만 출력이 돼요. 프린터로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프린터가 첫 번째 순위였어. 그 다음이 모니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프린터 한 대씩 사용하고 있지 않죠. 아, 그래서 모니터에 그냥 바로. 그치. 그러니까 모니터와 사운드, 그러니까 모니터로 출력되는 거하고, 그거 이제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되는 방향하고 이렇게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죠. 보여주는 측면이. 지금 1.1 버전이 그래요? 근데 신대용 작업에서 공적 공간하고 사적 공간의 어떤 측면들은 썩 사실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옵션에 불과한 것 같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바이러스를 다운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실행을 시켰을 때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경고들이 끊임없이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공적 공간이 사적 공간이 뭐 그런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저 프로그램이 개발할 때는 그런 거죠.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사적 공간이 중요했어요. 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까지는.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쉬고 있는 공간, 나만의 공간이고, 내가 마음대로 놀고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막, 내가 오늘 뭐 하지? 나 오늘 뭐 하지? 이게 뭔가 내 공간을 침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 안에서 누가 날 제어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침투할 수 있는 관객이나 사용자라, 프로그래밍이니까 사용자라고 치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이러스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방에 컴퓨터 한 대씩 그 공간에 그 사람도 모르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을 택한 게 프로그래밍이죠. 처음에는 사적 공간에서 그 공간에 침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러스라는 매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감각이나 그냥 신체적 감각이나 그 모든 감각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신대형이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형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완벽한 작업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 발표를. 그렇게 진짜 거짓말이지. 선생님 때문에 완전 다 옮겼잖아요. 우리 2층 다 써도 된다고 이야기가 썼다가. 썼다면서요. 아니, 너희 그래서 서동진 선생님이 와서 해야 돼. 서동진 선생님이 와서 싸워야 되고, 서동진 선생님이 와서 다 해야 돼. 선생님 다 얘기한 줄 알았죠, 저는.
2층에서 하는 거 대기한 거고 서현진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 할 때 서현진 선생님이 싸워야 된다. 아니 근데 또 이영민 선생이 책임자였는데 이 전시 총기획자. 뭐가 책임자예요? 이 전시 총기획자가 이영민 선생. 아니네? 아니 아까 전시 기획자로서까지 발언하던데요. 진짜? 그러면 이영수 선생님이 해야지. 왜 나보고 또 오종 왜 나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올라왔는데? 그거 뭐 다들 섞여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여기 졸업생이었잖아. 아니 그래서 아니 2층 된다면서 그래서 얘기 써도 된다고 와서 하라 그랬던 말이에요. 졸업생도 시작이야. 지금 돈 나오는 게 졸업생 납기에 나오고.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졸업생이 되고 왔잖아. 아니 그러면 졸업생 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근데 예산 언제 나와요? 예산 나오지도 못했어. 맞아, 예산. 우리 애들 아스팔 위에서 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고 저지 잘 한 거 아니야? 엄마 엄마가 신청했어. 뭐가 문제인데? 야 너희들 찌그러져 전시.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싸워가지고 좀 내려보내라 그랬지. 그걸 어떻게 패요? 거기서? 크리에이터도 뭐 나름 자기 크리에이터 여기 방금 여기 담당하시는 전시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 항상 기싸움 하는 거. 그거는 그 누구도 책임 못 져. 아니 그 사람이 말하길 여기는 저 졸업생들을 위한 전시고 저희들은 재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저희들은 개개 위치인데 애들이 어떻게 여기 공간을 260명인데 혼자만 있냐. 자, 전시 공간에서는 항상 작가들끼리 공간 두고 싸움 걸고 문제 생기고 얼굴 안 보거든.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싸우는 기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왜 2층을 전체를 써야 되는지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희가 저것들을 왜 올라와야 되는지 너희가 막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거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현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지 저렇게 해주기로 했지 없다라는 거지. 결정된 거는 사람은 뭐였냐면은 2층을 서동진 선생님이 총괄하는 기획 전시를 쓰겠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에 졸업생이 들어가 있는지 재학생만 들어가 있는지 그건 내가 알 거 아니야. 나는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진행 사업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했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팔로우.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 차례차례 해야 되는 거. 너희가 다 과정을 봤어야 되는 거. 네. 안타깝다. 아까 피를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잘해주는 야구 배틀 가져. 아니 일단 이거 업로드를 시작했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 중이에요. 본 프로그램이 이거야. 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마다 뭐 토론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뭐 작업을 못 보거나 그러진 않아. 네. 뭐 훌륭한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뭐. 꺼져 있어 너희도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되는 전시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지 마. 아니 그냥 전시 걸 때 여기 계속 있었어야지. 저 계속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 누가 갖고 올라갔어 그러는. 이제 여기는 또 저기 학예상 있어요. 여기 학예상 올라와서 야 너희들 안에 전시장 부족한 너희들 이렇게 많이 써도 되겠어? 밀어 너희들. 지금 싸우자. 요령부터 갈 때라고 봐. 저도 하나의 요령인가 봐. 삶을 살아가는. 싸워야지. 투쟁. 아 갑자기 또 아까 얘기하던 걸로 넘어가죠? 많은 얘기 되게 많은 상황이 생기네. 그러게요. 토론하면서 별 대략 흥미해진다. 많은 얘기들이 처음에 좀 태도 얘기해보면 뭐. 태도 얘기 예. 그럴까요? 그냥 좀 산발적으로 할까요? 네. 그래? 태도 얘기하면서. 너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요, 다 같이. 다 같이. 네. 참여해도 돼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의자를 또 따로 근데 우리 너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들 숫자만큼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랬죠 뭐. 아니요 저희 15개 정도 갖다 놨어요. 근데 많지 않아. 자, 근데 무슨 태도? 비평의 태도? 그 얘기. 아, 어떤 여기 마지막 글에 보면은 개인적 차원으로 귀결되는 비평을 지양하고 새로운 비평의 태도를 시도하는 건데 그 새로운 비평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면